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공영 좌파 연합 190석, 민주당과 제1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180석, 친여 무소속 이용호 의원 하나, 정의당 6, 열린우리 3, 합쳐서 190석. 이 거대 좌파 공영연합이 드디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을 공격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당금질되고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늘어나고 정치적인 관심을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받게 됩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거취를 취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만약에 검찰총장 옷을 벗고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우파의 새로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고시 출신들은 우파에서 대통령이 되는 데에 다 실패했습니다. 좌파는 2명이나 나왔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러나 우파는 사법고시 판사 출신 이회창 전 총재가 실패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행정의 달인 고건 전 국무총리가 실패했습니다. 외무고시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전 총장이 실패했습니다. 사법고시 중에서 검사 출신 황교안 전 대표가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4명이나 실패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징크스를 깨는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 무조건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파에서도 검찰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전국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자, 이제 이런 의문까지도 관심까지도 윤석열에게는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지평선을 넓혀두는 것입니다. 왜냐?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신망 때문에 그런 윤석열이 무서우니까 아예 윤석열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190석의 거대 공영 좌파 연합이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와 열린민주당이 합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제3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의 추천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이 3사람들은 전부 다 이 친좌파, 친정권, 친진보 이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여권, 더불어민주당이 2명, 그 야권이 2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은 미래통합당, 1명은 제3당.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3당으로 부상을 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7명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을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좌파연합이 6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임명을 하고 그래서 7월 달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제1호 예를 들어서 장모 사건, 부인 사건 그런 사건과 관련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울산 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온갖 혐의의 고리를 걸어서 괴롭히겠다는 것이죠. 자, 2번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출신이죠.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이 광우병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근거도 없는 논리를 제공을 해서 광우병 선동론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인용을 해서 광우병 후진국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광우병의 난리를 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던 우희정 교수, 그 공동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묻는다라고 페이스북에 치고 나왔습니다. 논리인 것은 이번 총선의 결과는 촛불혁명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심이 모인 것이다. 그리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묻는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우희정 대표는 개헌의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물론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 180석을 넘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거부할 리도 없고. 이에 맞서서 윤석열 총장은 마이웨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검 검사들 모아놓고 이 정치적인 중립의 이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또는 선거법 위반 사건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윤석열의 무기는 울산 이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의 남긴 휴대폰, 자살한 검찰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대한민국 검찰이 이스라엘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비밀번호를 풀어낸 그 휴대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인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질의 겁을 먹고 윤석열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 윤석열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까지 기소를 하겠다.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13명, 2명을 추가해서 15명까지 기소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대규모 금융 부정 사건, 라임 사건, 그리고 바이오 기업 신라젠 사건, 특히 라임 사건에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짙고 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사건, 수백억 원의 이 장외 주식의 매각으로 엄청난 부정 이득이 취해졌던 사건. 이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는 과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겠는가? 이것을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서 파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됐고 추가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추가 증거가 또 나올지 모르고 핸드폰의 비밀이 또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엄청난 칼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 190, 코끼리 윤석열 대 190 공룡,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90석의 공룡이 발톱을 들이대도. 왜냐? 그는 이미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은 뭐 내사도 되지 않은 과거 청문회에서 다 걸러졌던 사건이고, 장모는 별개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조국은 가족 전체가 어떤 범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사위가 사실상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도 2012년에 결혼을 하고 결혼 직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대검 중앙수사과장이었죠. 아마 이 두 사건에 관해서 두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 거대 좌파 연합의 시도는 아마도 실패할 겁니다.
윤석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좌파 연합이 찌르면 찌를수록 좌파 연합이 찌르는 침은 윤석열에게 영양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